1968년 서울 변두리 판자촌 달동네. 바람이 매서운 겨울 아침 14살 철수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언덕길을 헉헉대며 올랐습니다. 손에는 찬바람에 얼어붙은 양철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코끝이 빨갛게 얼어 콧물이 흐르는데도 철수는 손이 얼얼해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오늘도 지각하면 안 되는데. 철수가 사는 집은 바람 한 점 맞기 힘든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혼이불 한 장, 벽에는 신문지를 발라 틈새 바람을 막고 있었죠. 아침이면 얼어붙은 이불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마당 끝에 있는 공동 재래식 화장실. 날이 추우면 얼어붙은 똥을 삽으로 깨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철수야, 밥 먹고 가라. 어머니가 건넨 아침은 보리밥에 간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남겨둬야 낮에 또 먹지. 하지만 철수는 너무 배고팠습니다.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학교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뭇잎 떡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떡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요금은 10원, 철수에게는 아까운 돈이었죠. 버스가 오자 학생들은 한쪽 구석에 바짝 붙어서서 몰래 요금을 아끼려 했습니다. 철수도 그 중 하나였어요. 뒤로 가세요. 요금 안 낸 분. 버스 안내양 누나의 날카로운 외침에 철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창피하니까요. 다행히 오늘은 안내양 누나의 눈을 피해 학교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모두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철수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은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김치찌개, 달걀말이를 자랑했지만 철수의 도시락엔 찬 보리밥과 된장 한 덩이뿐이었어요. 가끔은 도시락을 열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철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가는 것. 그 꿈만이 철수를 지탱해주는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전국 수학경시대회라는 글씨가 철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1등을 하면 장학금이 나온다는 말에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번이 기회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책을 살 돈도 없었고 밤에 공부할 전깃불도 없었어요. 철수의 집은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저녁에는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철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 아들 실력이면 당연히 1등 하겠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날 밤 철수는 할머니가 아껴두던 호롱불 하나를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빛이 너무 약해 눈이 아팠지만 철수는 참고 문제집을 풀었어요. 계속되는 암산과 주판 계산법을 연습하면서 철수는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걸로 어머니께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기름이 부족해 불빛이 깜빡거리고 피곤에 지쳐 철수는 어느새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장학금을 받아 어머니께 드리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철수를 깨웠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오늘 시험 있잖니. 철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목에서는 칼칼한 기침이 나왔습니다. 호롱불 연기를 밤새 마셔서 그런지 목이 아팠어요. 어머니, 제 도시락은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다. 보리밥에 멸치볶음도 넣었어.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받아든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학교에 도착한 철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험 장소가 바뀌었다고? 바뀐 장소는 멀리 있는 미군 부대 근처였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버스 타면 요금이 들 텐데. 철수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버스 요금은커녕 동전 한 푼 없었어요. 결국 철수는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너 킬로는 좋게 되는 거리였지만 시험을 놓칠 수는 없었죠. 헉! 헉! 땀을 뻘뻘 흘리며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허겁지겁 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그 소년이 작게 인사했어요. 난 마이클이야. 아버지가 미군 장교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미군 자녀들도 참가한 모양이었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과목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양철 도시락을 꺼냈지만 열자마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에 싸온 보리밥이 차가운 날씨 탓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철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보려 했지만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고픈데 도시락은 먹을 수 없는 상황. 철수는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이 철수의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의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눠 건넸어요. 먹어, 내 친구야.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마이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마이클의 호의를 받아들였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는 신기했습니다.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가 들어있었고 특별한 소스 맛이 났어요. 고마워. 철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다 보니 빵 사이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철수는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이상한 기호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철수는 그때만 해도 그 종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계산법이야.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알려진 수학 공식이지. 철수는 호기심에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친절하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문제들은 어려웠지만 철수의 실력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험지 중간쯤에 놓인 주판 문제 앞에서 철수는 손이 멈췄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복잡한 계산법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주변 학생들은 계속해서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은 땀이 철수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망했다. 이대로는 1등은커녕 장려상도 못 받겠어. 그때 문득 마이클의 샌드위치에서 발견한 종이가 떠올랐어요. 철수는 머릿속에서 그 계산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방법을 적용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복잡했던 계산이 훨씬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야. 이 방법이면 풀 수 있어. 마이클이 알려준 계산법 덕분에 철수는 남은 문제들도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철수는 자신감에 차서 모든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했죠.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철수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땠어? 나는 꽤 어려웠는데. 응, 처음엔 막막했는데. 내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풀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건투를 빌며 헤어졌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소년과의 만남, 그리고 그 덕분에 알게 된 신기한 계산법.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굳은 도시락 이야기에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험을 잘 봤다는 말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잘했을 거야. 항상 믿고 있단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철수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서도 가끔씩 마이클과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드디어 결과 발표일,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붙은 종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전국 수학경시대회 대상 홍철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1등을 한 걸까요? 김 선생님이 달려와 철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철수야, 축하한다. 내가 해냈구나. 학교는 금세 철수의 수상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직접 축하를 전하셨고 친구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눈길로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역시 우리 반에서 제일 머리 좋은 철수가 했지. 야, 이제 너 장학금 받는 거야? 철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어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보리밥 대신 쌀밥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장학금도 받게 됐대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가 그렇게 믿었단다. 일주일 후 철수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제임스 윌슨 대령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버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철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홍철수 군에게 내 아들 마이클로부터 자네의 뛰어난 수학 실력과 열정에 대해 들었네. 자네 같은 재능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네.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네. 철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들었죠.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 나라로 떠나도 될까? 저녁 식사 시간, 철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읽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철수야, 이건 정말 큰 기회구나. 서울대 가려면 더 큰 세상을 보고 와야지.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어머니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철수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김포공항은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셨어요. 이건 내가 미국에서 먹을 김치와 밑반찬이다. 아무리 외국이라도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테니. 철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보따리를 꼭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자랑스러움이 공존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건강하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해라. 편지 자주 쓰고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철수의 인생도 새로운 고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향수병까지. 하지만 철수는 이를 악물고 적응해 나갔죠. 마이클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 철수는 미국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윌슨 대령은 철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고 마이클과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넌 정말 대단해. 낯선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다니. 미국 학교의 선생님들도 철수의 뛰어난 수학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에서 배워온 근면성실함은 미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철수는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장학금을 받아 계속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철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럼 우리 아들 더 넓은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미국의 명문 대학교 수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철수는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습니다. 가끔씩 양철 도시락에 담긴 참 보리밥을 생각하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을 항상 기억했죠. 언젠가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야지. 2024년 겨울의 끝자락에 서울은 여전히 춥고 바빴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한 노신사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70세가 된 이제는 홍철수 박사로 불리는 그였습니다. 많이 변했군. 철수 박사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옛날 가난했던 판자촌 달동네는 사라지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철수 박사는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초현대적인 건물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예전에 판자촌이었던 곳인가요? 철수 박사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예전에 여기 사셨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철수 박사는 감회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달동네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특별 강연을 위해 초청받은 철수 박사는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 감회에 젖었어요. 미국에서 수학 교육의 권위자로 명성을 떨친 그는 이제 한국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철수는 눈시울을 적셨어요. 어머니는 철수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켜보셨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서울대학교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철수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의 기회, 하나의 도시락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잠재력이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강연 후 철수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가난한 학생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죠.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연구소가 문을 연 지 1년 후 어느 날 한 백발의 노신사가 방문했습니다. 철수 박사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혹시 철수 박사가 사무실을 나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신사도 철수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홍철수? 정말 너니? 그는 다름 아닌 마이클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푸른 눈은 반짝였어요. 마이클, 어떻게 여기에? 두 노인은 오랜 친구처럼 껴안았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나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은퇴 후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네. 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 철수와 마이클은 연구소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50년 전의 소년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건 모두 그날 내가 나눠준 샌드위치 때문이었어. 철수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샌드위치? 어떤 샌드위치? 수학 경시대회 날 내 도시락이 얼어붙어서 내가 샌드위치를 나눠줬잖아. 그 안에서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수학 공식을 발견했고,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건 공식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사용하던 계산 방법일 뿐이었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어. 철수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건 너의 실력으로 풀었던 거야. 그 종이는 그저 내 낙서에 불과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어요. 인생이란 참 신비로웠습니다. 철수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럼 내 아버지가 나를 미국으로 초대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의 열정과 재능을 보셨기 때문이야. 나와 함께 시험 보는 한국 소년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 철수는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양철 도시락, 그리고 그것이 얼어붙어 먹지 못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어요. 다음 날 철수는 집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의 양철 도시락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도시락을 바라보며 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철수는 양철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도시락을 나눠볼까? 도시락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어요. 와, 이제 내 도시락은 얼지 않았구나. 두 노인은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그 얼어붙은 보리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식사였지만 그 마음만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마이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내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이클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항상 교육에 관심이 있었거든. 함께하면 좋겠어. 그렇게 두 노인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를 방문한 한 가난한 학생이 철수 박사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어요? 철수 박사는 벽에 걸려 있는 오래된 양철 도시락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얼어붙은 도시락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지.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쩌면 그 아이도 자신만의 양철 도시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철수와 마이클은 노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이 걸어온 각자의 길이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한 조각의 샌드위치와 얼어붙은 도시락이 만들어낸 인연, 그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도 모르죠. 마이클,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아니, 철수. 내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나는 내게서 끈기와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으니까. 두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난했던 달동네 소년의 꿈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꿈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철 도시락에 담긴 기적,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노력과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철수 박사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적은 도시락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난 인연과 자신의 끈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그 양철 도시락이 없었다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까? 철수 박사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그저 매개체일 뿐,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의지와 주변의 따뜻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